도수치료 예전처럼 부담 없이 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가격, 횟수, 보험, 치료의 필요성까지 모두 다시 생각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따라만 해도 건강해지는 채널, 하루에 1분만 투자하세요. 안녕하세요, 물리치료사 오쌤입니다. 안녕하세요. 물리치료사 오쌤입니다. 요즘 의료개혁이다, 관리급여다 하는 것 때문에 뉴스와 기사로 많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해당 내용을 본 적 있으신가요? 댓글을 보면 누군 찬성한다, 누군 반대한다 이야기가 참 많더라고요. 저는 최근에 내원하신 환자분께서 선생님, 도수치료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고 물어보셔서 이걸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저는 현재 병원에서 도수치료를 하고 있는 치료사지만 최대한 객관적으로 오늘은 관리급여가 뭔지, 관리급여가 되면 도수치료를 어떻게 받으면 되는지 이 부분을 현재 돌아다니는 정보를 취합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급여와 비급여를 먼저 정의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급여는 쉽게 말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입니다. 반대로 비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입니다. 해서 급여는 우리가 납부한 건강보험료들을 건강보험공단에서 공단 부담금이란 형태로 일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급여는 건강보험료의 영향을 받지 않아 전액 본인 부담금으로 발생하는 항목입니다. 이제껏 우리는 이 비급여 항목에 대해 일부 도움을 받기 위해 실손보험을 가입한 것이죠. 물론 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일부 금액 이상 지출된 경우 실손보험 청구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관리급여는 현재 여러 기사 및 정보들을 취합한 결과 관리급여는 건강보험이 5% 정도 부담하고 환자가 95% 정도 부담하는 구조로 설명됩니다. 여기서 나머지 95%를 실손보험으로 청구하여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반은 급여의 형태, 반은 비급여의 형태를 띠고 있죠. 여기에 관리급여로 지정이 되면 두 가지 추가 사항들이 생기는데요. 첫째, 예전에는 병원마다 가격이 크게 달랐지만 이제는 정부가 정한 표준 수가를 따르게 됩니다. 6월 4일 기준 43,850원으로 결정될 듯 합니다. 둘째, 관리급여가 되면서 도수치료 횟수 제한이 생겼습니다. 기사들에 따르면 일반 환자는 주 2회 기준 연 15회, 수술 후 재활 환자는 추가 9회가 인정되어 연 24회까지 가능하다는 것이 검토 및 적용되었습니다. 횟수를 제한하는 목적은 과잉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의 진료 남용을 줄이는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사실 이 관리급여에 대한 얘기는 연초부터 나왔었는데요. 올해 초 큰 틀 이야기만 나올 때는 1, 2세대 실손보험은 괜찮다, 문제 없다는 이야기가 많아 여전히 수요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중론이었지만 횟수에 제한이 생기면서 1, 2세대 실손보험 보유자들도 나라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할 경우 치료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손보험의 혜택을 보지 못할 수도 있게 됩니다. 또한 연 15회 정도의 횟수 제한도 질환별 혹은 부위별 횟수 제한이 아닙니다. 만약 연초 허리가 아파 15회를 모두 소진했다면 같은 해에 목이나 어깨같이 다른 부분이 아파졌을 때 치료받기가 어려운 셈이죠. 그럼 계산기를 한번 두들겨 볼까요? 6월 4일자로 43,850원이 도수치료 1회당 가격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실손보험이 없는 분들은 43,850원 중 5%인 2,193원은 보험공단의 공단 부담금에 지원을 받고 나머지 41,657원은 본인 부담금인 셈입니다. 실손보험이 있는 분들은 2세대의 경우 43,850원 중 5%인 2,193원은 공단 부담금, 나머지 41,657원 중 1만원 정도는 본인 부담금입니다. 하지만 도수치료가 10만원이라면 어떨까요?
실손보험이 없는 분들은 10만원 중 5%인 5천원은 보험공단에 공단 부담금을 지원받고 나머지 9만 5천원은 본인 부담금인 셈입니다. 실손보험이 있는 분들은 2세대의 경우 10만원 중 5%인 5천원은 공단 부담금, 나머지 9만 5천원 중 만원은 본인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결국 현재 실손보험이 없는 분들은 4만원의 도수치료가 치료비 부담이 적고 실손보험이 있는 분들은 치료비에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도수치료는 분명 도움이 되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자주, 너무 길게 뚜렷한 목표 없이 반복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오십견, 전방 십자인대 수술 후 재활 혹은 디스크, 협착증 등 다양한 질환과 수술로 인해 재활을 목적으로 치료를 받는 분들도 참 많았지만 한편으로 받으면 시원하다, 보험 되니까 괜찮다 라는 생각으로 계속 받기 쉬워 도수치료가 점점 늘어나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가격과 보험 기준이 더 엄격해지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최근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들어가는 흐름은 무조건 비싸고 효과 없는 나쁜 치료라서가 아니라 의학적 필요보다 많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치료의 가치보다도 병원마다 가격이 너무 다르고 횟수가 많아질수록 효과보다 의존이 커지고 실손보험이 이를 무비판적으로 떠받치는 구조가 생겼다는 점입니다. 먼저 객관적으로 보면 도수치료는 관절 가동성 회복, 그리고 통증 감소, 근육의 긴장 완화, 그리고 움직임 재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움직일 때 통증이 줄고 특정 관절이 뻣뻣하고 자세나 보행 패턴이 무너져 있고 운동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통증을 낮춰야 하는 환자에게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계도 분명합니다. 도수치료만으로는 근력, 지구력, 움직임 습관, 재발 위험까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치료사 선생님들의 경험과 노력에 따라 필라테스라든지 웨이트 트레이닝을 더하여 재활 운동을 더해주시는 분들도 참 많지만 아직도 많은 치료사들이 통증을 줄인 후 그 다음에 대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저를 포함한 앞으로 도수치료를 하고 계신 치료사 선생님들께서 더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환자분들은 치료를 받을 때 그 기준이 명확하면 좋은데요. 첫 번째로는 통증을 줄이기 위한 것인지, 두 번째로는 움직임의 범위를 늘리기 위한 것인지, 세 번째는 운동을 잘할 수 있게 준비시키기 위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이 중 하나도 명확하지 않다면 도수치료는 그냥 받으면 편한 치료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치료를 받을 때 오늘은 무엇이 좋아졌는지, 그리고 다음 단계는 무엇인지, 그리고 운동치료와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는지를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러한 변화는 치료사의 입장에서도 많이 필요한데요. 얼마나 자주 받았는가 보다 무엇이 달라졌는가를 이제는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치료사는 평가를 더 명확히 하고 치료의 목표를 문서화하거나 환자분들에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도수치료의 시작과 종료 기준을 분명히 하고 운동치료와 연결되는 계획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치료의 전반적인 가이드는 급성기엔 통증 조절과 가동성 회복에 도수치료를 많이 활용하고 아픈 움직임이 좀 줄어들면 운동치료와 스트레칭의 비중을 높여주시고 장기적으로는 환자 스스로 관리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가야 환자도 덜 의존하고 치료도 더 오래 갈 수 있습니다. 결국 좋은 재활은 스스로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리하면 앞으로 도수치료는 무조건 줄이거나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환자에게 필요한 기간만큼 운동치료와 함께 쓰는 것으로 점점 바뀌어야 하고요. 환자는 시원해서 받는 치료가 아니라 내 몸을 다시 움직이게 만드는 치료인지를 확인하고 치료사는 환자에게 무엇이 좋아졌는가를 꼭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게 앞으로 도수치료가 살아남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월간 재활은 도수치료와
관리급여, 그 이후에 대해서 좀 나눠봤습니다. 평소 궁금하셨던 것들이 조금 해결되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달에 다른 주제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